챕터 52. 좋으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산업은 사이클을 탄다고 했다.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와 과수요와 과공급이 항상 엇박자로 이루어져서 어떨 때는 슈퍼사이클, 보통의 산업에는 소사이클이 항상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이 책의 서문에 있는 돼지 사이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축산 농가는 두 손을 비비며 기뻐한다. 그들은 소득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더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싶어 뱃속이 근질거린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새끼 돼지를 구입하고 그 결과 새끼 돼지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암돼지를 팔지 않는다. 따라서 암돼지 공급이 줄어들고 도축할 돼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며 물류업체의 냉동창고가 비기 시작한다. 이때 빠르게 팔려나가는 돼지고기를 보면서 판매 상인은 되도록 팔지 않고 보유하려고 한다. 그리고 약간의 사재기를 통해서 투기도 한다. 결국 가격은 더욱 상승한다. 소비자들은 한숨을 쉬면서 돼지고기를 사기는 하지만 머지않아 닭고기로 소비 행태를 바꿔버린다. 그동안에 훨씬 많은 새끼 돼지가 태어난다. 그것을 사육하면서 사료값이 비싸진다. 그렇게 많은 사료가 미리 생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료값이 상승함에 따라 돼지의 사육 비용도 상승한다. 이 모든 과정이 흐르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마술을 부려 돼지를 당장에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소비자는 높은 돼지고기 가격에 고통받으면서 돼지고기를 더 적게 먹기 시작하고 더는 돼지고기를 사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한다. 이전보다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자 돼지고기가 시장에 넘쳐난다. 돼지고기 가격은 즉시 하락하고 냉동창고는 다시 돼지고기로 꽉 찬다. 불쌍한 축산농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비싸진 사료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돼지를 사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돼지 가격은 점점 더 빠르게 하락한다. 축산농가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다. 사료값이 너무 비싸서 돼지를 적게 사육하거나 아예 사육하지 않게 된다. 그 사이에 도축될 나이가 된 돼지들이 시장에 나온다. 이제 곧 돼지고기는 거의 공짜처럼 헐값에 거래된다. 소비자들은 기뻐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한다. 그동안 돼지고기를 회피한 탓에 닭고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더는 돼지고기를 사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소비자들이 갑자기 모든 돼지고기를 소비해버린다. 이제는 축산 농가가 돼지 사육을 줄여버렸으므로 적은 수의 돼지만 자라난다. 그러나 소비자는 아주 많은 돼지고기를 먹는다.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은 다시 상승한다. 이러한 변화에 축산 농가는 깜짝 놀란다. 그러고는 다시 두 손을 비비며 기뻐한다. 그들은 더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싶어서 뱃속이 근질거린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여러 번 겪는다고 한다. 주위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도 항상 반복돼서 배추 농사가 호황과 불황이 온다고 한다. 호황이 와서 다음에 배추밭을 늘리면 가격이 폭락, 가격 폭락 경험으로 배추밭을 줄이면 가격이 폭등. 배추도 돼지도 화학도 해운도 반도체도 부동산도 대부분 사이클을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투자한 주식도 이러한 사이클을 타는 산업에 종속되어 있는데 상승 사이클 때에는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불안한 계좌에 너무도 행복하다. 판매 가격을 확인해봐도 매달 오른다. 스프레드를 체크해봐도 매달 더 벌어진다. 원자재 가격 증가보다 판매 가격 상승이 더 높다. 뉴스에서는 지금 내가 투자 중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려면 6개월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번 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다음 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은 당연하고 수요가 6개월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6개월도 문제가 없다.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좋은 소식뿐이고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아서 잠잘 때만 되면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 빨리 일어나야 주식시장이 개장하고 나는 내일도 오르는 주가를 볼 수 있으니까. 현재도 좋고 다음 분기도 좋고 6개월 뒤의 상황도 좋다고만 생각이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 도파민이 뿜뿜되어 언제 나빠질까라는 생각보다는 이 돈으로 뭐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나빠질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고민할 수도 있다. 오랜 끝에 내린 결정은
대출.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산업의 뒷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게 있다. 처음에는 그 제품이 너무도 간절했다고 하지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재화 1 단위가 상승할수록 소비자가 혹은 구매자가 얻는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 제품 가격 상승 역시 초반의 기울기가 가파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며 균형점을 찾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울기가 옆으로 누울 때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함께 폭락하거나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이클의 구조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늘어나는 회사 이익으로 PER을 계산해보면 한 자리 숫자 혹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 때문에 아니 이렇게 싼데 왜 주가가 안 가는 거야 하는 분노의 목소리를 내어보지만 내년에는 퍼가 수십 배 될 수도 있고, 시장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미리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해줄 수도 있다. 둘, 가수요가 있다. A 제품이 중간 단계 제품이라면 고객들도 이 제품을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판매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경쟁사들끼리 재료 확보에 열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더 많이, 더 빨리 사야 된다. 어떻게? 이번 달에 10개 제품이 필요하다면 오더를 약간 과장해서 50개를 낸다. 그리고 증설까지 계획을 했다면 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왜냐? 현재 호황이니까 나도 꿀 빨아야지. 하지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 총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량은 어느 순간 정상으로 회귀한다. 한 달에 50개에서 10개로 50개 상품을 몇 달 주문하다가 갑자기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A 재고가 창고에 100개가 쌓여있는 경우가 있다. 가수요로 쌓인 재고 100개 때문에 1년 동안은 A 제품을 주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A 제품을 주문하지 않으면 내가 투자한 회사는 수주 잔고가 수백억에서 갑자기 수십억으로 줄어든다. 셋, 경쟁자는 최대한 빨리 증설 중. A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B 제품사는 호황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증설한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증설을 해도 공장을 지어야 되고 장비도 세팅해야 되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장이 완공이 되면 초호황에서 호황 정도로 사이클이 다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초호황에서 불황으로 분위기가 급변할 수도 있다. 20년 코로나 시국에 너도 나도 마스크 공장을 증설했다가 몇 달 만에 과잉 공급으로 판매 가격이 3,000원에서 150원으로 수직 낙하했다.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호황의 증설 계획을 세웠더라도 막상 증설이 완공되어 불황이 오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장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적자 전환이 된다. 문제는 경쟁사만 증설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도 증설한다. 너만 돈을 벌게 될 순 없다. 나도 증설, 경쟁사도 증설. 빨리 돈 벌려고 증설했다가 완공되는 시기도 겹치고 수요 감소도 겹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게 산업의 사이클에서 자주 보는 상황이다. 넷, 반복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어느 순간 수요 피크가 온다. 제품이 반복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명확한 수요 총량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자면 자전거가 유행해서 엄청나게 잘 팔리다가 국민 1인당 1자전거를 소유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전거 수요는 뚝 떨어진다. 제품이 고장이 나든지 신체 성장으로 자전거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든지 상급 자전거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욕구 이외에는 자전거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한번 구매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하는 제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 피크를 생각해야 되고, 경쟁자의 판매량까지 생각해서 수요 피크를 생각해야 무리한 공장 증설 계획을 막을 수 있다. 다섯, 내 제품이 비싸지면 대체제를 찾을 수도 있다. 돼지 사이클에서는 닭고기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른 제품들도 대체 가능한 것들이 있다. 제품 가격이 상승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잘못하면 시장을 뺏길 수도 있다. A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 와중에 주주인 나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상상하는 이면에는 저런 상황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진행이 상황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도 전에 주가는 떡실신. 이런 기본 구조가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에서 좋다고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좋다고만 생각해서는 최고점에 물려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고 나도 모르게 외칠 수도 있다. 시크릿컬은 기본적으로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구조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도 꼭 써먹을 날이 올 것이다. 항상 사이클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좋으면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렵다.